안녕하세요. 오늘 파워포인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원래는 썸네일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썸네일을 하기 전에 POP를 조금 알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썸네일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자면 이 썸네일은 설명하다 보면 사실 타이포그래피도 연결이 있고요. 물론 썸네일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글꼴 폰트도 관련이 좀 있고요. 정말, 당연히 POP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연습으로 해놓은 거라서, POP 연습 말고, 잠깐만요. POP, 요렇게, 몇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타이포그래피가 정말 역사가 길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를 조금 저는 그 디알못이잖아요. 디자인을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파워포인트로 할 수 있는 썸네일 말고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POP의 세상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썸네일은 2010년 버전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파워포인트는 16대 9라는 아주 편리한 그냥 돼 있는 곳에서 하면 되죠. 뭐 그러면 대부분 이런 말씀하세요. 선생님 캔바라든가 미리 캔버스라든가 망고보드 이런 데서도 다 되는데요. 그거를 아신다면 그것도 하시고 그리고 그건 온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이 되지 않아도 내가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걸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도 있고 전 그래서 이 수업할 때 좀 재미있고 신나더라고요. 제가 디알못이어서 그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자, 그러면 썸네일은 그렇다고 치고 POP가 썸네일이랑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이걸 보시면서 좀 얘기해 보면 자, 썸네일이라는 게 한 17세기 정도에 그러니까 원래는 썸네일이겠죠. 근데 발음을 제가 영어 발음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저도 썸네일 할 때는 SUM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진짜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썸네일 그러니까 엄지손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나와 있는 요런 그러니까 신문 같은 곳에 그때 시대에는 이렇게 작은 이미지들 지칭할 때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그런 의미로만 사용하진 않죠. 특히나. 자, 그런데 비율은 지금 유튜브를 저희가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대 9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로로 하는 쇼트는 이거의 반대입니다. 그쵸? 16대 9의 반대겠죠? 자, 요거는 제가 썸네일을 딴 건데, 자, 썸네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유튜브를 한번 해보시는 분들은 아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이 썸네일에 가장 요새 핫한 거 있죠. 브루노 마스, 자, 요런 것들. 자, 제가 또 좋아하는 평생학교에 요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심플한, 요런 아주 심플한 POP인데도 여기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썸네일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요런 썸네일도 있네요. 제가 요런 썸네일도 보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자인 쪽으로 본인이 특별한 철학을 갖고 있고 뭐 본인만의 아이디어가 많지 않다면 일단 남의 걸 많이 보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썸네일을 하기에 앞서서 요 썸네일 안에도 다 POP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씨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단순한 것도 있긴 해요. 단순한 것도 있긴 한데, 자, 그러면 POP를 한번 보면, POP는 요 약자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POP가 팝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1930년대니까. 그죠? 그리고 고려사항이 이렇게, 그러니까 디자인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런 고려사항들을 하는데, 유튜브에 썸네일을 하실 거라면, 요런 거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런 디자인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예쁜 글씨, 물론 손으로도 쓰고 그림으로도 POP 하는 거 있죠. 캘리그라피 안에서도 하더라고요. 수업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최근에 제일 많이 약국에서 제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제일 많이 본 것 같고 POP에 쓰이는 글씨체도 되게 많고 지금 저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우연찮게 유퀴즈원도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튼 건 아닌데 요런 거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것도 다 타이포그라피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지금 보니까 다 저기예요. POP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글씨 크기를 다르게 하고 색깔을 다르게 하고 요런 것들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아주 심플하게 요렇게 돼 있는 것도 있네요. 제가 지금 저희 수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설명은 제가 했지만 이렇게 해오시는 거예요. 근데 POP를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글꼴은 저작권이 있다는 거예요. 글꼴은 되게 저작권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TTF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 자, 트루타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OTP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 쓰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TTF 정도면 충분히 수업하시는 분들 쓰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구글 폰트, 지금 네이버 폰트, 눈누, 공유마당, 다폰트 이렇게 막 있잖아요. 카페24, 티머니. 자, 요런 데서 자, 물론 저작권은 아무리 들어가도 조금씩 다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관한 거는 만약에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라면 꼭 한번 다시 한번 딱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 요거는 우리가 그럼 POP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POP를 하는데 POP 자 보시면 요런 POP 보이시죠? 요런 것도 보이시고 이것도 보이고 이런 게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줄무늬 색상 텍스트 같은 거 한번 해보고요. 지금 최근에 뭐 100년 만이라고 하셨던가? 그렇게 많은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자, 요런 걸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것도 있고요. 자, 요렇게 그림자 효과가 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요런 거 그라디언트 요런 거 자, 수박 글씨 안에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요런 것들 지금 한번 만나볼게요. 다 해볼 수는 없고 어차피 제가 다 해도요. 여러분이 보시지를 않으시더라고. 다 보시지를 않고 중간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기초를 하시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해봤는데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요런 가을 작품을 똑같은 건데 그림을 가지고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여러분은 어떤 취향이신가요? 본인한테 맞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죠? 자, 체조도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요리 같은 것도요. 이 글씨 위에 이미지를 올리기도 하지만 아예 글씨를 그러니까 이응이라든가 이를 빼고 이렇게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이 안에 영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자, 요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 수업하시는 분들이 하신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첫눈인데 영상으로 움직이는 거 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수업한 것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수업으로 연습한 게 뭐죠? 그렇죠. 간단한 걸 한번 해봤어요. 근데 글꼴에도 뭐가 있다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렇죠. 저작권. 그래서 저작권은 개인한테는 허락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돈 주고 사면 괜찮죠. 근데 그거는 샀을 때 얘기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제가 좋아하는 책가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랑 오늘은 뭐를 해볼 거냐면, 자, 여기 이제 제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정말 헷갈려 하시니까,
저장 안 하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다 닫고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다 닫고 처음부터 해볼게요. 파워포인트를 처음에 여셔야 되겠죠? 파워포인트 여셨을까요? 여셨다면, 자, 요렇게 첫 화면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처음에 레이아웃을 아예 없앱니다. 빈 화면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걸 드래그 해가지고요. 이렇게 딜리트로 지우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본인들만의 그러니까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유가 있기도 하죠. 마스터를 다뤄야 되면 꼭 여기 있는 테마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번 연습은 빈 화면을 추천드립니다. 자, 레이아웃에 제가 뭘 했죠? 빈 화면. 여기에 빈 화면입니다. 자, 하셨을까요? 그리고 자, 홈 탭에서 이 홈 탭에서 선생님 글씨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글씨를 쓰나요? 라고 하시던데 자, 보세요. 여기 이거 보이시죠? 자, 그릭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홈 탭에. 홈 탭을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셔야 리본 이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 첫 번째 게 텍스트 한대인데 자, 보세요. 클릭하시고 여기 계시면 안 변해요. 마우스 포인터를 이 작업창으로 데려와야 돼요. 여기 있으면 마우스 포인터가 무슨 모양이죠? 그렇죠. 화살표 모양이죠. 이리 와야 돼요. 와서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드래그 하는 게 습관. 그러니까 찌 끌어요. 끌지 마시고 콕. 근데 저도 콕 한다는 게 맨날 끌 때가 많아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콕 하는 게 지금 POP 할 때는 편합니다. 특히나. 클릭. 자,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한다고 나도 모르게 끄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클릭했는데 끌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실제로 그러거든요. 근데 타이핑 쳐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여기는 저는 한방문이라는 단어를 타이핑을 할게요. 자, 커서, 잠깐만요. 여러분 안 보이실 것 같다. 자, 한방문에 커서가 깜빡깜빡 있잖아요.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면, 명령이, 물론 요 안으로 커서가 들어가 있을 때는 명령이 먹지만, 안 그럴 때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색깔을 넣어도 명령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죠? 안 들어가지죠. 지금도 보세요. 이거 안 들어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커서가 깜빡일 때는 ESC 키. 우리 키보드의 제일 끝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누르셔서 나오세요. Escape죠. 자, 나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커서가 깜빡일 때 마우스 포인터를 외곽선에 두시고, 자, 클릭하세요. 클릭하셨을까요? 그럼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신 다음에, 자, 클릭을 하셔서 글꼴 하나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글꼴이 좀 뚱뚱하고 이런 게 좀 하기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기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좋아하는 채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저 와구리채 이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와구리채를 쓰셔도 되고 자 영도채라고 이게 부산의 영도 그 도시에서 아마 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상주 곶감채도 제가 좋아하는 채인데 여러분도 자기가 좋아하는 채를 포천의 오성과 한음도 제가 가끔 쓰고, 막걸리채도 쓰고 그럽니다. 자, 그 시에서 해놓은 채들이 정말 무료로 배포하는 채들이 많습니다. 공유마당에 가보시면 알 수 있고요. 눈노 안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안심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둥근 미소채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채가 있죠. 저는 오늘을 원래는 제가 해보려고 했던 롯데리아 채를 지금 제가 또 잊어버리고 설치를 안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 안심 별빛 하늘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클릭했습니다. 클릭하셨을까요? 자, 글씨체가 맡겼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몇으로 할 거냐면 200으로 할게요. 200. 엔터. 자, 크죠? 크면 자, 요렇게 한쪽에 놓고 여러분이랑 해볼게요. 자, 요거 너무 크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자, 요렇게 클릭하셨다면, 자, 요렇게 안에 들어가서 커서 깜빡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안 되고 외곽선을 클릭하시거나 Escape를 눌러서 클릭하신 다음에, 자, 복제를 하는 거죠. 자, 복제할 때는 여러분은 여기에 복사라는 단어까지 있을 거예요. 저는 없죠. 이게 버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클릭하시고 복제 누르세요. 복제 누르셨을까요? 그런데 우리 단축키도 있죠. 단축키 뭐죠? 근데 이 대부분 이렇게 내리면 선생님 돌아가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느냐? 자, 여기 이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 화면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커서 그래요. 살짝 줄여주시면 됩니다.
얘 크기가 다 들어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건 왜 그렇다? 살짝, 자, 이렇게 내려놓은 다음에, 자, 여기 저는 제가 복제한 게, 맨 위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지 않고 저는 처음에 선택한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요걸로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자, 심플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형 서식이 아니라 세이프 형식이라고 뜰 수도 있습니다. 자, 클릭하세요. 클릭하셨다면, 자, 클릭을 하셨다면, 여기 있는, 자,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게 여기에 있는 작업 상자를 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열 거예요. 이 도형 서식이라는 서랍이 있다고 치면, 자, 여기 도형 스타일과 이 두 가지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거부터 클릭할게요. 자, 클릭하셨다면 도형 서식이에요. 근데 글씨인데 왜 도형 서식이죠? 얘는 도형의 성질과 텍스트, 문자의 성질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 도형 서식이라는 큰 서랍장이 있어요. 큰 서랍장이 있는데 뭐 서랍장이라고 그래도 되고 옷장이라고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옷장을 문을 열었더니 오른쪽에 있는 거는 텍스트 옵션이라는 서랍이 있고 여기는 왼쪽은 도형 옵션이라는 서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건 텍스트 옵션 서랍을 누르셔야 돼요. 이 빨간 밑줄로 빨간 밑줄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알아요. A라는 표현이 있으면 텍스트 문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형 옵션을 눌러볼까요? 자, 요렇게 자, 제가 그랬잖아요. 수업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쓰레기통 그러셨다고. 그래서 페인트통인데 이제 페인트처럼 보이는데 그분은 쓰레기통으로 보이셨나 봐요. 청소를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장양자 선생님께서 자기는 청소하면 그 스트레스가 풀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청소를 잘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 존경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걸 아니까. 어쨌든 자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를 한다? 자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옵션이라는 서랍을 열 겁니다. 열어서 보면 대부분 이게 클릭이 되거든요. 이게 텍스트 효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있는 요거 밑줄이 있는 채우기와 윤곽선이라는 이 서랍을 다시 한번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셨을까요? 자, 채우기가 있고 윤곽선이 있잖아요. 저희는 윤곽선을 제가 할 겁니다. 자, 실선 누르시고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거를 영상을 보여드리면 자기는 평균 1.25로 보신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진짜로 0.75로 보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늦게 보고 어떤 분은 빨리 보는 거예요. 자기의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돌려보시거나 어떤 분은 무조건 반복해서 보신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게 내 것이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실선에서 중요한 건, 자, 색을 한번 해볼게요. 바탕이 흰색이라 같은 흰색으로 하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이제 색깔이 조금 유치해도 이해해 주세요. 자,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주황색 선택. 자, 그리고 요거 있죠. 너비는 제가 몇 정도로 하려냐면, 한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20하고 엔터가 쳐지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 될 때가 있다면 여기 위에 있는 꺽쇠 있죠. 이걸 누르면 숫자가 커집니다. 근데 이렇게 타이핑이 쳐질 때도 있어요. 자, 요렇게 하셨다면 자, 요거 밑에 있는 거 클릭하셔서 자, 제가 지금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좀 작게 할게요. 자, 여기 테두리 선에 마우스 포인터가 이 모양일 때 꼭 누르셔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좀 전에 그 성시경에는 먹을테오처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조금 예민한 게 아니라 굉장히 관찰력 좋으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나는 이렇게 보이는 게 싫어요. 어떤 데는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건 보이고 어떤 건 안 보여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런 게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자, 보세요. 어떤 분들은, 자, 여기 홈에 오셔서 그러셔도 되고, 도형 서식에서 하셔도 돼요.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로 요 부분 하나를 채우세요. 채우신 다음에, 자,
이거는 도형이니까 텍스트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요게 어렵다고 하시대. 여기서부터 헷갈린다고. 도형 옵션에 오셔서, 자, 도형 옵션에 오셨을까요? 그러면 효과 아니고요. 이 페인트 통 클릭하시고, 선은 없음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채우기는, 자, 보세요. 여기서 같은 색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D 하셔도 되고, 요런 공간을 쫓아다니면서, 자, 보세요.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 지금 컨트롤 키 누르고 약간 끄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여서 끌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자, 요렇게 해서 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컨트롤 D 해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요거는 제가 잠깐 없애볼게요. 이거 없애고 이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하시냐면 자, 여기 있는 네모 하나 들고 와서 똑같이 이렇게 여기 어느 정도 시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씨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 가려지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여기 이 도형은 글씨가 없기 때문에 도형 옵션에 이 페인트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선 없음을 하시고요. 색깔을 똑같은 색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되셨을까요? 그 대신 이렇게 도형이 들어가면 우리가 좀 전에 빼놨던 거를 꼭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걸 안 하고 바로 가면 도형 뒤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자, 그리고 이 위에 갖다 올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도 한번 해보고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얘도 도형이 있었으니까 마우스 클릭 맨 앞으로, 자, 그리고 가져가서 요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 뒤에 있는 동그라미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여기 있는 도형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위치를 살짝 옮기시면 됩니다. 옮기시고 이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요 위치를 살짝 옮기세요. 옮기시고 자 데려가서 자 어때요?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하시고 이게 다 됐다면 자 컨트롤 A 해서 여기 여러 개 그래서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A 하신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밖에 두지 마시고 요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우클릭할게요. 근데 이렇게 우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A 했죠?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선에 가져가세요. 선에 가져가서 이 모양일 때, 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일 때 우클릭하시고 그룹화, 그룹. 자, 그룹이 됐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보세요. 이거를 자, 요 첫 번째 겁니다. 요 첫 번째 거를 자, 텍스트 옵션 갈게요. 자, 실선을 넣어주세요. 그런데 무슨 색으로? 이번에는 까만색이니까 흰색으로 넣어줄게요. 흰색을 넣어주고 좀 전에 제가 25 했으면 그 한 절반 정도 되게 한 10 몇 정도 되게 이렇게 한 10 정도 되게 해볼게요. 10은 너무 큰가? 한 9? 9 정도 되게 해볼게요. 그리고 위로 올려보세요. 어때요? 이렇게도 됩니다. 자, 다른 방법 하나 제가 더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런 도형도 필요 없이 빼볼게요. 빼보고요. 여기 있는 거를, 자, 이거 그대로 둘게요. 두고, 얘도 그대로 둘게요. 자, 요거를, 지금 텍스트 옵션에 실선을, 텍스트 옵션 하셔야 돼요. 텍스트 옵션에 실선을 20을 줬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다 붙을 정도로 엄청 크게 주는 거예요. 55 줘볼까요? 55 다 붙네요. 그러면 한 55는 너무 50까지만 해볼까요? 50? 그래도 충분히 붙네요. 그죠? 자, 요렇게 붙이면 보세요. 갖다 놓으면 근데 너무 사이즈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이렇게도 충분히 하죠. 성시경은 좀 전에 먹을 텐데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이 제 옛날 사람이라서 아는 저기가 많진 않은데 자 그런 다음에 얘를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마우스 우클릭해서 또 슬라이드 복제할게요. 슬라이드를 계속 복제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빼놓을게요. 자, 요거를, 자, 보세요. 컨트롤 D를 하는 거예요. 복제. 그러니까 그룹은 컨트롤 G. 그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자, 컨트롤 D 할게요. 이제 여러분은 D 안 하시고, 자, 요렇게 하셔서 요거를, 자, 보세요. 텍스트 옵션. 이게 중요해요. 텍스트 옵션에 실선. 그런데 50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40으로 하는 거예요. 40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색깔을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색깔을 똑같이 하시면 나중에 표시가 안 나니까 조금, 연한 걸로 해볼게요. 아니, 너무 연한가? 조금 더 연한 걸로 해볼게요. 살짝 연한 거, 한 단계 정도 연한 걸로 해서 50. 자, 됐어요. 조금, 35 해도 될 것 같아요. 35 정도 할게요. 한 15씩 해도 될 것 같아서. 컨트롤 D 할게요. 또 하나 할게요. 자, 얘는, 20 할게요. 15씩 제가 할게요. 근데 컬러는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컬러는 조금 더 연한 색. 그러니까 차이를 계속 두는 거예요, 저는. 자, 하나 더 할게요. 컨트롤 D 해서, 자, 얘는 한, 10 할게요. 얘는 10 할게요. 10 하고, 자, 여기 색깔 제일 연한 색 해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얘네들을, 여기 제일 마지막에 빼놨던 거 있죠? 얘는 제가 그 대신 하나 조절을 해야 돼요. 왜냐면, 흰색 테두리를 제가 너무 10을 했기 때문에 얘는 한 3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3 정도. 3 정도로만 한번 해볼게요. 자, 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마우스 우클릭. 자, 마우스 우클릭할 때 잘 안 되시면 클릭 한번 다시 한번 하시고, 우클릭 맨 앞으로 하셔야 돼요. 됐을까요? 자, 여기서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이 컨트롤 A 해서 한꺼번에 다 잡아서 정렬하신 다음에 맞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맞춤을 해요. 자, 가운데 맞춤 됐죠? 자, 정렬해서 맞춤할게요. 중간 맞춤. 한꺼번에 합쳐지죠? 자, 한꺼번에 합쳐지죠? 자, 제가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컬러가 점점 이렇게 됐죠? 물론 이제 끝에 여기 채우기 까만색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고 하신다면 클릭하셔서 텍스트 옵션에 채우기에 검정색 아니고 다시 처음에 했던 제일 진한 색 요 라인에서 했던 것 중에 얘가 제일 진하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진한 색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입니다. 이번에는 채우기예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까만색이 아닌 걸 하기 위해서. 자, 어때요? 요렇게도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 거 꼭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안 하고요.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해보시는 거 무조건 추천드려요. 글꼴을 좀 다양하게 써보고 글꼴에 따라서 완전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해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으로 갈게요. 이제 제가 올해 110년 만에 엄청난 11월 달에 사실 눈이 온 것도 한국에서 흔치 않은 일인데 첫눈인데 한방눈이 왔어요. 그리고 연이어 왔어요. 자,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디서 했죠? 홈에서. 저 지금 첫 번째를 비나면을 했기 때문에 엔터를 칠 때마다 상위, 위에 있는 엔터를 칠 때마다 위에 있는 레이아웃을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꼭 비나면을 하고 하면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기에 요거 보이시죠? 요건 세로예요. 자, 여기 있는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 여기 오셔서 콕 찍으시는 거 끄시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자, 여기쯤 와서 콕 찍을게요. 찍으셨을까요? 자, 근데 이렇게 타이핑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저는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도 모르게 아마 끌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찍었다면 첫눈이 왔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첫눈이 왔어요. 그런 다음에 커서 깜빡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쵸. 커서 깜빡이면 명령이 안 돼. 물론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 긁기만 돼요.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런데 이 끝에 있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ESC를 누르시거나, 자, 여기 선에 대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클릭할게요. 제가 이번에는 무슨 글귀를 해볼 거냐면, 첫눈이.
제가 간판체도 좋아하고, 요거, 아니, 최애체 한번 해볼게요. 최애체 볼드를 한번 해볼게요. 최애체 볼드를 해볼게요. 자, Y 최애체 볼드를 했어요. 자, 그리고 글씨 크기는, 146? 해볼까요? 어우, 너무 큰가 보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146. 아, 너무 크네요. 그러면 130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글씨 크기는요, 내가 무슨 글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크기는 여러분, 무조건 뭐에 맞춰야 될까요? 그렇죠. 이 슬라이드 편집창의 크기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자, 홈 탭에, 자, 그리기, 여기, 이거 보이시죠? 그리기 그룹 안에, 자, 여기 이 목록 단추 누르시면요. 자, 요거 선 중에서 요거 보이시죠? 끝에서 세 번째 이 곡선 모양 보이시죠? 요렇게 아유, 죄송해요. 자, 이 곡선 모양을 선택하시는 건데 얘는 처음에는 정말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시면 늘어요. 괜찮아요. 자, 이게 실패할까 두렵다 그러신다면 자, 마우스 어디다 댔죠? 제가? 그렇죠. 마우스를 축소판, 슬라이드 축소판, 슬라이드 탭이라고 제가 자주 부르는 여기 대고 마우스 우클릭하신 다음에 슬라이드 복제 하나 해놓으세요. 자, 복제 하나 해놓고 저 위에 클릭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클릭해서 자, 곡선 누를게요. 곡선 누른데 눈이 쌓인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보세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데려오면 더하기로 바뀌죠. 그러면 전 여기 좀 생각하고, 자, 클릭,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그재그 한다는 느낌이셔야 돼요. 근데 글꼴을 너무 벗어나지는 않으시는 게 좋아요. 클릭을 좀 자주 하실수록요,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눈 쌓인 거를 해놨을 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대신 너무 곡선이 큰 거보다는. 자, 요렇게 끝났다면, 자, 중간에서 한번, 자, 위에서 한번, 그리고 쭉 가세요. 글씨를 덮게. 쭉 가시고, 한번 가고, 자, 여기 글씨체가, 요렇게 색깔이 바뀌었다면, 사실 끝과 끝이 맞은 거예요. 더블 클릭. 근데 안 맞았어도 더블 클릭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더블 클릭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글씨도 클릭을 하시고요. 도형 서식을 누르세요. 도형 서식에 자, 두 개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뭐 눌러요? 컨트롤 A.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를 누르시면 두 개 다 선택이 되집니다. 도형 서식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자, 클릭 안 하시고 저는 도형 병합이 안 보여요 이러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요거 클릭할 겁니다. 자, 얘가 클릭이 되면 여기 나옵니다. 클릭이 안 되면 더블 클릭을 해서 가끔 리본 상자가 닫아지면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자, 됐을까요? 자, 여기 도형 병합 누르세요. 클릭하셨을까요? 쭉쭉쭉 교차. 자, 위에 요것만 나와야 돼요. 지금 교차.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교차를 누르고 요 부분. 내가 도형으로 했던 부분이 나왔을 때 멈추는 거예요. 자, 교차. 클릭.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하셨다면, 자, 보세요. 요거 지금 클릭돼 있잖아요. 요 상태로, 자, 홈 탭 클릭. 자, 복사 클릭. 컨트롤 C 하면 더 쉽겠죠. 자, 근데 복사하시고 이리 내려오셔서 자, 여기서 붙여넣기 할 때 제가 붙여넣으세요 그러면 항상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와 여기는 따로입니다. 몸통이 달라요. 이건 아이콘을 클릭하는 거고 붙여넣기에 이 스핀 단추는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종류가 나오면 막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좀 전에 이거 눌렀잖아요. 그냥 아이콘 누르세요. 밑에 누르지 말고 글씨 누르지 말고 아이콘을 콩 눌러주세요. 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도형, 자, 지금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게 제가 여기까지 가르쳐주면 틀리는 게 뭐냐면 좀 전까지 텍스트 옵션을 막 썼잖아요. 그러니까 또 텍스트 옵션을 여기서 하세요. 얘는 좀 전에 여기서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가 아니에요. 도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도형 옵션이 자동으로 뜨고
대부분 선이 뜹니다. 그리고 실선이 뜹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해주냐? 우리가 해줄 거는 컬러를 바꿔줘야 돼요. 여기 까만색인 걸 흰색으로 바꾸고, 자, 여기 너비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만져줄 거예요. 자, 클릭하세요. 자, 눈이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안 바뀌었죠? 다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럼 여기 채우기 보이시죠? 위에. 단색 채우기 보이시죠? 자, 단색 채우기 갈게요. 자, 여기를 가서 흰색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셨을까요? 그랬더니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죠? 뭔가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자, 여기 옆에 효과 보이시죠? 만년필 촉처럼 생겼다고 그러시던데, 자, 이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셨을까요? 자, 그림자 갈게요. 그림자 가셔서, 자, 여기 있는 스핀 단추, 여기 스핀 단추 누르셔서, 어떤 걸 선택하실지,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무조건 첫 번째 거 해볼까요? 이렇게 해도 나오죠. 살짝 보여지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컬러를 제가, 여기 빈 공간에 마우스 포인터를 대고, 우클릭 안 해도 배경 서식이 뜰 거예요. 안 뜨셨다면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배경 서식 누르시면 되고요. 자, 단색에서 제가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잘 보이니까. 회색 아무거나 해볼게요. 어때요? 보이시죠? 이제 잘 보이시죠? 자, 요렇게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클릭 다시 하세요. 요거 클릭 다시 하셔서, 자, 여기 가셔서, 자, 다시 가서 다른 그림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림자를, 어때요? 다른 그림자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다 다른 걸 해보실 때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자, 여기 축소판에 오셔서, 자, 여러 장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거는 100몇 장 갖고 있는데, PPT 전문으로 하는 분은 몇백 장씩, 같은 파일 안에서. 자, 마우스 클릭하세요. 자, 복제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또 다른 걸 해보는 거예요. 뭐를 해볼 거냐면, 제가, 여기 반사에서 뭔가를 한번 해볼게요. 반사를 어디로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요렇게 살짝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저도 지금 모르지만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차원 서식이 보이시죠? 3차원 서식에서도 제가 약간 입체를 줘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입체를 줘야 될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줘봤어요. 그러면 이번엔 다른 입체를 주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복제해요. 자, 이렇게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자, 여기에요. 요거예요. 자, 이번 텍스트가 아니에요. 얘는 이미. 자, 요거 하셨다면 이 재질 보이시죠? 이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재질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재질도 바꿨는데 티가 안 나. 그럼 완전 다른 걸로 해보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졌죠. 이렇게 자꾸 해보면서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본인이 해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반투명이 괜찮다? 그럼 이걸로 하시는 거죠. 조명을 살짝 주는 게 좋은가? 따뜻하게? 완전히 조명을 줬더니 완전히 다른 컬러가 됐죠. 자, 요렇게. 그러니까 해보셔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해봐야 된다. 내가 해봐야 된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또 복제할게요. 자,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이 첫눈이 왔어요와 어울리는 배경을 한번 해볼게요. 배경을 한다면 자, 항상 배경 서식을 오셔요. 없다면 마우스 우클릭,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 배경 서식,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삽입을 누르세요. 삽입 클릭. 자, 되셨죠? 자, 물론 내가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가 찍은, 멋진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과 어울리는. 그렇다면 그걸 끌고 오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온라인에서 이거 클릭하셔가지고요. 자, 여기서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여기서 눈을 해볼게요. 눈을 하면 아마 우리 눈동자 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스노우라고 영어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영어로 해도 나오고요. 그냥 한글로 첫눈이라는 단어도 한번 되는지 볼까요? 첫눈. 얘가 그래도 이해하나? 우와, 첫눈이라고 해도
뭐가 많이 오네요. 눈이 막 내리는 것처럼 오네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눈과 관련된 영상 하나를 찾으시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세로로 된 건 영상이 딱 사이즈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돼 있는 16대 9일 만한 사이즈를 찾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요거 눈인가 한번 클릭해서 삽입해 볼게요. 삽입. 어때요? 아, 눈 맞네요. 그죠? 눈 맞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글씨보다 너무 크잖아. 너무 배경이,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배경이 살짝 글씨를 가린다면 요때 요 투명도만 살짝 적당히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글씨를 좀 밑으로 내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건 배경으로 갔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컨트롤 A 하세요. A 하셔서 자, 테두리 선 누르시고 끌고 내려오시고 얘가 헤어질까 봐 걱정이시라면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그룹화 그룹을 하시고 우클릭해도 안 나온다 그러면 컨트롤 G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그룹이 돼요. 되셨을까요? 그럼 여기서 제가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크롬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픽사베이라고 한글로 자, 여기서 자, 보세요. 물론 사이트들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픽사베이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전문가들이 쓰는 사이트도 많아요. 여기서도 훌륭하고 아주 자, 잠깐만요. 눈이라고 할 거면 사람 눈이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영상인데 사이즈를 옆으로 돼 있는 걸 보시고 하나 고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어떤 걸 고르셨다면 자, 제가 눈을 이걸 골라볼까? 이거는 사이즈가 좀 길겠구나. 그럼 조정 한번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이미지를 복사하시면 확실히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여기 사이즈가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전문가 아니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다운로드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다운로드를 하시면 문제가 찾는 걸 잘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운로드를 하신다면 다운로드 클릭할게요. 그러면 크롬은 위로 갑니다. 그리고 픽사베이에 이 사람이 이분 있죠? 이분이 한 거예요. 라이센스를 동의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라이센스도 궁금하면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라이센스가.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상업적으로 쓰게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 우클릭, 한국어로 번역 하면요. 한국어로 좀만 기다리면 번역이 됩니다.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하세요. 저자를 이용하지 않고도 콘텐츠를 사용하세요. 하지만 커뮤니티에서는 언제나 추천을 받기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사항은 아닌가 봐요. 콘텐츠를 새로운 작품으로 쓰거나 각색합니다. 콘텐츠로 무엇을 할 수 없나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읽어 보이시는 거. 오해하거나 이걸 가지고 불쾌한 데 쓰거나 로고나 브랜드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 되게 웃으시던데 땡큐를 항상 합니다. 자, 어쨌든 천년과 관련된 거를 눈과 관련된 거를 내가 요거를 지금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눈을 해볼게요. 눈 스노우로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스노우로 하면 좀 더 이게 한글 여기서 제가 왜 안 하냐고요?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거 보이시죠? 스폰서 이미지 AD가 광고잖아요. 아이스탁. 자, 픽사베이의 쿠폰을 사용하면 20% 오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료예요, 유료. 그래서 사실 사진이 더 괜찮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 밑에. 여기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는 무료예요. 그런데 요새는 가끔 이 밑에도 하나 유료를 붙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진짜 예쁜 예쁜 사진 많죠. 이거 진짜 거의 전문가들이 찍으신 거라 제가 찍은 거고요. 근데 내가 찍어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무언가 하나를 제가 또 마우스 우클릭해서 한 이유는 뭐라고 했죠? 그냥 간편하게 올리고 하는 겁니다. 자, 마우스 클릭해서 오셨다면 자, 배경 서식에서 그림 또는 증가 제가 복사해서 왔어요. 그런 경우는 클립보드를 탁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투명도가 조절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본인이 적당하게 잘 조절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배경은 그림이 아니라서 클릭이 안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선으로 가져가서 이거 이동키가 됐죠? 클릭해서 적당한 곳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되셨을까요? 이제 제가 원래 수업에는 여기서 이제 막 눈이 날리는 것도 막 해서 애니메이션 하고 막 이러면 멋지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다운로드를 했어요. 아니면 내가 카메라에 담았어요. 카메라에 담은 사진을 넣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삽입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림을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삽입에 그림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디바이스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에 가 있다면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지금 좀 전에 다운로드 해놓은 거 나왔죠? 자, 이거 누르시고 여기 끝에 있는 삽입 누르세요. 자, 삽입 눌렀더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왔죠? 말 그대로 맞아요. 그림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그래서 미리 얘를 움직여 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얘랑 같이 있으면 클릭할 때 잘 안 될까 봐.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사이즈 맞추고요. 자, 마우스 우클릭 맨 뒤로 보내기. 되셨을까요?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림 서식 누르시고 투명도를 살짝 조절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갈 때마다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마우스 여기서 우클릭해서 배경 서식을 여세요. 자, 그림 또는 질감을 누르세요. 클립보드 아니라 이번엔 삽입을 눌러볼게요. 삽입을 누르고 파일을 가시는 거예요. 자, 파일에서 다운로드 갈게요. 다운로드에서 제가 혹시 그 눈 같은 거 해놓은 게 있나? 눈은 해놓은 거 없는데 비슷한 걸 그냥 할게요. 아무거나. 자, 클릭해서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첫눈이 왔어요. 그런데 조금 더 연하게 하실 거면 어떻게? 이렇게 투명도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게 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눈송이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하신다면 요거를 자, 진짜 제일 중요한 걸 제가 계속 빼먹고 안 하는데 자, 보세요. 테두리 하고 싶다면 여기 앨범이라고 여기에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요거 하시거나 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사용하는 건 본인이 진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해보시면 알아요. 자, 요거 클릭을 했는데 여기 왔는데 이 모양이 아니다. 그러면 클릭을 2번 해서 얘가 보세요. 2번 누르면 이렇게 없어져요. 자, 클릭 1번 해야지 선택됩니다. 액자라는 이 도형을 제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크기 조절점 이거 노란색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글씨 안 가리게 되셨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선에서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선에서. 얘는 텍스트가 아니죠. 도형이니까. 자, 그리고 겹선의 종류 보이시죠? 종류 중에서 제가 만약에 2줄을 하고 싶다. 그럼 2줄을 선택하시면 2줄 갖고 될까? 2줄 해볼게요. 저도 지금 해본 게 아니니까 2줄을 하고 무슨 색깔을 해야 될지 저도 사실 모르겠는데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주황색으로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테두리 지금 색깔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 채우기에서 색깔은 주황색이니까 너무 또 진하지 않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테두리가 너무 굵어요. 그럼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셨다면 자, 이 파일을 그림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거는 PPT잖아요.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런데 이거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는 F12키를 눌러요. F12키가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나오거든요. 저장 장소를 정하시고 자, 여기 이름을 제가 할게요. 그러면 첫눈이 왔어요. POP라고 해볼게요. POP. 그리고 썸네일이라고 제목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저는 파워포인트로도 저장을 하나 해놓을 거예요. 파워포인트로도 하나 저장을 할게요. 잠깐만요. 저장할 위치를 제가 일단 파워포인트에다가 저장 먼저 할게요. 저는 이거 하나 저장해놓고 다시 한번 썸네일을 이제 할 거예요. 이번에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저장할 위치를 정해야 돼요. 위치 정하시고 자 자 보세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가 뭘 클릭했죠? 요거 보이시죠? 요거 클릭한 겁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쭉 내려오시면 자
JPG로 하시면 가벼워요. 가벼워서 용량을 덜 차지해요. 그런데 저는 PNG로 해요. 왜냐하면 조금 더 화질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예전에는 PNG가 안 올라갔었던 때도 있어요. 지금은 PNG 형식으로도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PNG 형식으로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지금 만든 슬라이드 전체다. 그렇게 PNG,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그림 파일로 이미지로 내보낼 거야? 그리고 물어본 거. 아니, 내가 좀 전에 클릭한 것만 할 거야. 그러면 현재 슬라이드. 자, 현재 슬라이드 얘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전체를 다 할 거였으면 전체를 했어야 되겠죠? 자, 요것도 한번 제가 내보내 볼게요.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위치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폴더를 클릭하시기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클릭하시고 PNG로. 자, 썸네일인데 썸네일 똑같은 이름이면 안 되니까 제가 2로 할게요. 2. 자, 여기 하나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 슬라이드만. 자, 제가 요거로 가서 볼게요. 제가 해놓은 것 중에서 자 볼게요. 제가 해놓은 데가 뒤에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어디에 있느냐? PPT. 자, 여기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그림으로 볼게요. 사진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되셨을까요? 이렇게 2장이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쓰면 되겠죠. 물론 이제 더 추가하시고. 자, 제가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더 짧지가 않네요. 그래도 꼭 정말 이 밤중에 수업 시간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찍은 정성을 봐서 꼭 좀 시청해 주시고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포기하시는 게 저한테 제일 속상한 일인 것 같아요. 강사가 사실 저는 뭐 뛰어난 강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초분들이 포기하셨다는 건 저한테 문제가 있나? 막 이러면서 제가 맨날 반성합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 안 하는 건 사실 무조건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실패했다고 두려워서 안 하시는 게 사실 그게 더 진짜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꼭 해보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 안녕.